네 번째는 혁신성. 인간은 경험과 직관으로 가치 있는 새로움을 설계합니다. 대신 AI는 대규모 조합과 탐색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신변형을 잘 냅니다. 창작은 새로움과 가치다라는 기준을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치와 판단인데요. 인간은 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수정할 수 있는 반면에 AI의 평가는 학습 패턴에 근접해 간접적으로 점수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윤리적인 책임. 인간에게 있는 부분은요, 창작자 그리고 플랫폼 기관. 인간은 표기,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집니다. 뭘 사용하는지 인간이 선택해요. 하지만 AI 자체의 책임 점수는 아예 0에 가깝고요. 제도는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uman AI Co-Creativity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을 하고는 하는 이 인간과 AI의 협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직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정책 규정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실 단계에서 어떤 표준이 되는 단계는 어쩌면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냐, 시너지냐, 공생이냐. 저는 지금 우리는 시너지 단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AI는 제한, 초안, 그리고 변주를 인간은 의도, 선택, 책임을 맡는 단계인 거죠. 아직 공생 단계는요, 저작 시스템 전반의 통합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책임 귀속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생 단계까지는 다루지 말아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주류이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Extended Creativity, 창작의 증강 그리고 확장. Extended를 뭔가 증강이라고 표현해야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분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가지올리라는 분이 쓴 논문에 보면 확장된 창작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확장된 창작성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인간 창작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증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대에 오른다면 연주를 한다고 봐요. 거의 항상 바이올린, 피아노가 있으니까. 이 반주가 바이올린을 만약에 완전 덮어버린다면 그게 협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클래식 작곡,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폼이 있습니다. 이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폼인데요. 이게 아까 틀 이야기했잖아요. 틀 안에서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색이 됐든 어떤 믹스를 부어도 어떤 반주도 그 틀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소나타라고 하는 형식에 맞춰서 내가 작곡을 하게 되면 그거는 소나타 형식에서 그 구조 속에서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나타 형식이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어떤 작곡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소나타 형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이 기술과의 협업 단계에서 봤을 때 이 점인데요. 뭐냐면 테마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반주가 있다. 근데 이 테마를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만약에 이 소나타를 연주를 한다면 이 테마를 바이올린 혼자가 하거나 피아노 혼자가 한다. 둘이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유니소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적 테크닉은 있지만 그건 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형식, 소나타 형식에서는 이 두 개의 악기가 서로 테마를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하는 게 일단은 공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아티스트가 이 테마를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바이올리니스트가 테마를 연주할 때 피아노가 반주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에 바꿔서 피아노가 테마를 연주할 때 바이올린이 반주를 그대로 다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 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포니들 있죠. 빠바바바바바바 이런 웅장한 그 심포니들. 이게 바로 소나타 형식에서 비롯된 작곡 폼입니다. 그만큼 이게 아주 기본적인 틀이 돼가지고 확장과 확장이 거듭돼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웅장한, 가장 초대형 포맷이라고 볼 수 있는 심포니 폼에 이르기까지 발전이 된 틀이 바로 소나타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과 생성형 AI의 협업을 설명할 때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의 핵심이 소나타에서 곡의 테마가 있고 없고, 그래서 이거를 서로 한 사람은 서포트를 해주고 그 테마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서포트를 해서 이 단어를 살려주고, 하지만 똑같이 안 한다는 거,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소나타 형식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좋은 협업의 방식은 각각의 객체가 서로 그 역할이 겹치지 않을 때 나온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협업의 창작에서 결과물이 작품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듀엣과 다른 점 하나는요, AI와의 협업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솔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솔리스트가 있고 파트너라기보다는 반주자에 가까운 AI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솔리스트로 배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단독 공연한대. 누가 하는데? 뭐 아이유가 한대, 뭐 지드래곤이 한대, BTS가 한대. 이게 솔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세션으로 누군가가 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티켓 판매 업적에 있어서 판매율, 흥행성, 인기도, 뭐 매출, 이거에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세션들, 뭐 베이스, 드럼, 기타, 이분들이 책임을 지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듀엣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단계라면, AI와 인간의 협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솔리스트로서 자리를 위치하고 생성형 AI는 반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서포터. 그래서 인간이 이 결과에 대한 책임, 공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관점.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개념이 장착됐을 때 확장된 창작성이라는 표현이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로 한번 생성형 AI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생성형 AI가 지금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접근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